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호 부천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부천시 의회는 1일 박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본회의 표결에 붙여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고철과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눈에도 도심 흉물로 보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접경지역에서도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양구가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 중 계양 이음카드 기능을 연계하는 특화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 원도심까지 걸친 노후 도시의 민낯을 취재해 샅샅이 전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지역으로 부천 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장의 향방을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불렸던 개발 부지인데요. 부천시가 약속한 세계적 기업 대신 주민 고통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 상동의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부지. 수년 전부터 부천의 3대 대규모 개발지로 손꼽혔던 땅이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주변 환경. 개발 부지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았을 캠핑장. 텐트는 찢어져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누가 언제 버리고 간지 모르겠는 오토바이부터 녹슬어 못 쓰게 된 육중한 중장비까지 이대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부천 상동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모습입니다. 대형 트럭이 움직일 때마다 내뿜는 매연과 휘날리는 뿌연 흙먼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 저 양식시대 때고 촬영장하고 비워놨다가 주차장으로 쓰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지만 쉬는 법은 없어. 누가 친 사람은 물좀 끼려다가 이러고 안 끼려고. 깨지고 부서져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된 주차관리소 수십 개 사이로 과거 부천시에서 발행했을 주차권 수천 장이 버려져 제멋대로 나뒹굽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결국 주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내용물이 가득 찬 엔진오일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에 방치된 폐기름이나 유해물질로 인해 자칫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서 언제든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 범죄나 청소년 비행에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상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것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너무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3번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쪽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들을 민관 단체가 한번 나서서.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 장기간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천시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살수를 하는 살수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먼지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부분 한 2분 정도가 계세요. 쓰레기 같은 걸 치우고 있거든요. 5월부터 하다 보니까. 잇따르는 주민 민원 속에 다른 대책이 절실합니다. 도시 전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겠고요. 대형 차량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휴 부지에 모델하우스라든지 단기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천 상동도 노후 도시로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면 개발 계획은 다시 원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개발 부지가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호 부천시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1일 오전 박성호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 결과 전체 26표 가운데 찬성 24표,
무효 2표로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부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는 시작 1시간 전 박 전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며 안건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박 전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 여파로 정례회에서 예정됐던 부천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의는 전체 서면으로 대체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9일부터 사흘간 전남 지역 일대에서 열린 합동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동료 여성 의원 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의식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사항들을 엄중하게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와 연천 등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네,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가 있어 접경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지난 2006년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 지역 간 이해와 정치적 함수 관계로 표류하다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핵심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이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투자가 기대됩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법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을 도모하면서 더불어 낙후된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이랄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 연천, 인천은 강화와 옹진, 강원은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입니다. 양주와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과 인접한 지역도 시행령 제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구 지정 절차는 통일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작성한 뒤 시도지사가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지자체는 개발 사업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화경제특구가 유치되면 적지 않은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 북부의 경우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북부 접경 지역에 경제 산단이나 그리고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면 2015년도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5만 명에 이르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원에 이릅니다. 현재로 따지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특구 지정과 사업 완공까지는 대략 4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사업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이어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증에 계양 이음 카드 기능을 연계한 특화 카드를 발급합니다. 구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특화 카드 연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지역 내 고등학교 코나아이와 업무 협약을 통해 학생증에 계양 이음 카드 기능을 연계한 특화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발급되는데요.
특화카드에는 이음카드 기능은 물론 학생증과 교내 도서 대출, 교통카드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 11개 고등학교 중 9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신입생 1,900여 명에게 발급됐습니다. 김포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첫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골드라인 혼잡률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안건은 개화동로 버스 전용차로 개통과 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버스 수송 대책, 수요 응답형 버스 추진 현황, 2,000번 노선 종점 단축,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조기 투입 등입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배차 시간 단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70번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혼잡 시간대에 70번 버스를 분리해 집중 투입하는 등 출근 급행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주민투표로 지역 관광명소 8곳을 선정해 부천 8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 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부천에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더하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네, 부천시 직접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점수 관광진흥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부천시에는 현재 어떤 명소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부천 8경에 최종 후보지 14개 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진달래 동산, 자연생태공원, 백만송이 장미원, 상동 호수공원 수피아 등 꽃과 함께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1445석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천 아트센터와 뮤직비디오 등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부천 아트벙커 B39 등 최근의 인기 문화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멋진 일몰 장소로 유명한 원미산 원미정리라든가 정지용 향수길이 있는 소재마을, 또 문화도시형 관광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역곡 상상시장 등 아주 부천에서 상징적이고 특별한 곳 등 다수가 8경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천 8경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뽑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문화관광 채널인 하트비트 부천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민들과 관심 있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부천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문화예술이 아주 발전한 도시입니다. 25년 이상이 된 판타스틱 영화제가 있고요. 만화, 애니메이션 등 아주 수준 높은 국제축제가 개최되는 도시이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특화 공연장인 부천 아트센터 등 부천이 자랑하는 문화 인프라가 아주 탁월합니다. 이런 문화예술과 국제축제들을 연계한 저희가 부천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해서 페스타 투어 상품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관광을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하는 부천 8경을 비롯해서 여러 관광 자원들을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테마별로 관광 상품화할 예정이며 향후에 야경 투어나 맛집 관광지 투어 등 다양한 투어 상품들을 개발해서 재미있고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이점숙 과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